안녕하십니까.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입니다. 자, 곽동희 아나운서, 우리 몸에 오각이 있죠? 네. 오각 중에 뇌의 기억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감각이 있답니다. 뭘까요? 아무래도 좀 냄새에 사람들이 민감하다 보니까 후각 아닐까요? 저는 사실 우리 마시는 거 좋아하니까 미각일 줄 알았는데 후각이 맞습니다. 실제로 네. 뇌의 기억과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75% 그래요. 네, 정도 영향을 준다고 하네요. 후각이요. 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참 좋은 점이 많네요. 뭐 여름 향기, 겨울 향기처럼 이 사계절마다 느껴지는 특유의 향기들이 그럼요, 있잖아요. 그럼 이분은 이 가을 하면 어떤 향기를 떠올리실지 궁금하네요. 소연 씨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가을 하면 뭐니 해도 향긋한 국화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특히나 이 창원은 국화를 재배한 역사가 아주 깊은 편입니다. 현재는 전국 재배 면적의 13%를 차지할 만큼 이 국화 산업의 메카이기도 하죠. 네. 국화 하니까 이제 국화꽃 향기라는 소설도 있고요. 영화도 있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국화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아주 그윽한 향기로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고요. 눈과 입이 모두 즐거워지는 이 국화는 못 만드는 게 없는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국화 향기에 흠뻑 취해보시죠. 쓸쓸한 가을을 화려하게 물들이는 그 이름 국화. 화려한 그 빛깔을 한 번 취하고 가을 향기 가득 담은 알싸한 향기에 또 한 번 취하게 만드는 국화. 여기 국화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화향이 은은하게 싹 안으로 머금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눈과 입도 즐겁고 건강에도 보탬이 되니 가을날 이보다 더 좋은 꽃이 또 있을까요? 8번 향긋한 국화 향기를 따라 향한 마지막 장소. 국화 향기에 취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국화주를 만들기 위해 모인 분들이라고 합니다. 전통주를 빚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런 곳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계절마다 꽃을 이용한 다양한 전통주를 만들어 왔는데요. 가을에는 국화주입니다. 이 전통주를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가장 기초가 되는 고두밥 짓기인데요. 이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쌀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술 맛이 정말 달라지거든요. 그런 데서 굉장히 매력을 느껴서 계속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고두밥을 짓기 위해서는 정말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합니다. 먼저 밥을 찔 때 수분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밥솥과 물을 넣은 찜통 사이를 막아주는데요. 이 상태로 중간 불로 40분 정도 쪄줍니다. 전통주를 직접 빚는 게 여간 쉽지 않을 텐데요. 네, 맞아요. 자, 이렇게 물방울이 맺힐 때쯤 되면 뚜껑을 열고 얼른 밥을 식혀줘야 하는데요. 밥을 한번 휘 저어 찬 공기가 들어가게 회진 후 밥을 한번 휘 저어 찬 공기가 들어가게 회진 후 찬물을 넣어주고 곧바로 다시 솥뚜껑을 닫아 20분간 뜸을 들여야 합니다. 가장 촉촉하면서도 탱탱한 탄력을 유지한 상태의 고두밥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두밥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가 술의 성패를 좌우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두밥을 식히는 과정이 중요한데요. 선풍기를 사용하면 수분이 날아가고 에어컨을 사용하면 세균의 위험성 때문에 천천히 밥을 펴서 식혀줘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밥알이 탱글탱글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차게 식히기는 식히되 이게 그 고두밥이 갖고 있는 자체 수분은 뺏기지 않도록 이렇게 덮어서 식혀줍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국화주를 빚어볼 텐데요. 자, 이것은 바로 국화주 밑술입니다. 미리 5일 전에 맵쌀과 누룩, 물을 넣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밑술을 사용하는 이유는 효모를 많이 증식시켜 전통주의 독특한 향을 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밑술과 고두밥을 함께 넣고 버무려서 덧술을 만드는데요. 고두밥과 밑술을 함께 버무려주면 금세 기포가 생깁니다. 보이시죠? 술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아요. 고두밥이 이렇게 압착을 이렇게 눌러졌다가 다시 해보겠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까 밑술에 있던 효모들을 받아들여요. 받아들이면 이 효모들이 그때부터 바로 활동을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효모들이 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기포를 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면 되기 때문에
국화주를 만들 때 사용하는 국화는 어디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말린 감국을 사용하는데요. 감국이란 이름처럼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화와 잘 버무린 덧술은 독에 켜켜이 쌓아줍니다. 전통주는 시간과 노력이 빚어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이 국화주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2달 정도 넉넉한 시간이 필요한데요. 먼저 이틀 정도 25도에서 28도 사이의 온도를 유지해준 뒤 60일 동안의 후숙성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빨리 할 수도 있죠. 김치도 뭐 온도 따뜻한 데 두면 빨리 익힐 수도 있고, 술도 요즘 일반 술도가에서는 일주일 만에 술이 나오기도 하는데 깊은 맛이 없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이 세월이 맛을 내는 것이다라고 해서 장기간 하죠. 보통 이전의 선조들은 보통 100일은 기본으로 했었는데 요즘도 그렇습니다. 요즘도 제대로 된 맛을 내려고 하면 적어도 60일 이상은 가야 됩니다. 자, 이 술이 시간이 만들어낸 우리나라 전통주 국화주입니다. 고려시대 때부터 가장 널리 빚어온 가을철 대표 술이죠.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절기마다 이렇게 마시는 술이 좀 정해져 있다고 할까요? 중량절에는 국화주죠. 국화주와 국화화전 이런 게 우리 절기주이고 절식이고 그렇죠. 선비와 신묵객들 사이에서 사랑받아온 국화주.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든 만큼 단숨에 마시기 아깝잖아요. 국화주의 향과 맛을 음미하며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연 무슨 맛일까 궁금하시죠? 국화향이 은은하게 싹 안으로 머금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가을에 향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향기를 느낀다는 게 이게 직접 빚어본 사람 아니면 좀 그 행복감을 많이 느끼기가 힘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향이 너무 향기롭고 술도 술술 넘어갑니다. 국화의